초초영어,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과정의 영어를 잘하려면 수영하는 것과 똑같은 영역으로 하면 됩니다. 수영 생각해 보세요. 자,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아이인데, 자, 팔 동작은 이렇게 해야 돼, 다리는 이렇게 해야 돼, 호흡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해줬어요. 자, 설명 다 들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해봐. 재밌게 즐겨. 영어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즐겨봐.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팔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생각하는 순간 다리는 움직입니까? 다리는 안 움직여요. 예. 그러면 꼬르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다리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팔은 멈추게 됩니다. 각각을 의식적으로 하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시키는 거죠. 하나만. 보통은 수영 배우면 발차기부터 할 거예요. 발차기 이렇게 해. 그럼 밀고 나가는 것부터 합니다. 스티로폼 이제 붙잡고 막 밀고 나가는 것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발차기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팔도 한번 해볼까? 스트로크도 한번 해볼까? 팔다리가 되고 나면 마지막에 호흡을 하면서 완성돼서 이제 수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동작, 팔, 다리, 호흡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동작도 무의식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많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영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각각의 상황에서 회화를 강조하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입 밖으로 영어가 밖으로 내뱉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문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 동사 의문문이니까 두 동사 쓰고 3인칭 단수니까 더신가 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 입 밖으로 영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수하게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초 과정에서 필요한 건 복잡한 사고력을 필요한 영어가 아니라 기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을 바로바로 내뱉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핑퐁 영어예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팔, 다리, 호흡이 필요하다면 초초 과정에서는 비동사, 일반 동사, 의문사에 대한 패턴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 마스터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의문사가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까지 해낼 수 있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초 과정에서 영어를 하시면 너무 많이 지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한글 문장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런 문장을 내가 한국말로 던졌을 때 우리 아이가 영어로 바로바로 내뱉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반복을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엄마표 영어 할 때 많이 쓰는 거 콜스북하고 이제 챕터북 두 가지가 있는데 콜스북 저도 썼던 겁니다. 교재를 가져왔어요. 이 교재를 보면 콜스북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법과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4대 영역을 골고루 다하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지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마스터가 됐다면 4대 영역을 다 할 수 있겠죠. 이제 수영을 잘했어. 자유형을 해. 그러면 배영도 가르쳐보고 저병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죠.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하면서 영어가 재밌겠네가 되는 거예요. 영어의 맛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자유형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팔, 다리 동작과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4대 영역을 다 골고루 하겠다? 골고루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골고루 안 돼요, 잘. 네. 자, 보세요. 자, 이 교재는 각 유닛별로 문법 포인트가 2개씩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동사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구 하나, want라는 동사구 하나를 표현을 마스터하는데 총 문장이 19번 나와요. 그 중에 13번은 아이들이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문장을 눈도장을 찍고 읽어보고 이해하는 거고 단 6번, 스튜던트북에 2번, 워크북에 4번 문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6번을 쓰고 나서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유닛 넘어가면 want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이렇게 하고 want라는 동사구를 마스터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초초 영어는 수영하듯이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영어 표현이 입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단어, 너무 많은 패턴을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패턴들만 함축시켜서 압축시켜가지고 그걸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시켜주는 겁니다. 그 패턴이 마스터가 되면 거기에 단어를 추가하면 돼요, 이제는. 그러면 초초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자, 초초 영어, 원서 읽기도 많이 하시고 콜스북도 하시고 챕터북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금 사실은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저걸 마스터해서 정말 즐길 수 있을까?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는 거죠. 단어 몇 개 끼워놓으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문장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맞으면 체크하고 보면 맞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거 마스터했다고 볼 수 없어요.
수영하는 아이들이라면 물에 그냥 던져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얘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냥 집어넣어 보면 돼요. 예. 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봐. 오, 할 수 있네. 얼마나 빨리 잘 나가느냐는 그건 둘째 문제인 거고, 물속에서 팔다리 동작, 호흡을 생각하지 않고 애가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거죠. 초초 영어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 보세요. 한국말로 그걸 영어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치 한국말 하듯이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계적인 반복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초초 과정이에요. 초중은 또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초초 과정의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초초 영어 수영처럼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